환율이 오르는 시대에 사람들은 보통 뉴스를 봅니다. 환율이 몇 원이다. 달러가 강세다. 정부가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환율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환율 시대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숫자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투자를 잘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실수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표입니다. 첫 번째 숫자, 가계 총소득 대비 고정비 비율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에서 대출 상환,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교육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환율 환경에서는 이 비율이 60%를 넘기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와 금리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고정비가 높은 구조는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기준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환경에서는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출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라면 가계는 예측 불가능한 이자 부담에 노출됩니다.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고환율 시대에서는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비상자금 개월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개월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환율 환경에서는 최소 6개월, 가능하다면 9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는 수익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자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숫자들이 자산과 투자 그리고 장기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숫자들이 버티기 위한 기준이라면 지금부터의 숫자들은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 숫자는 원화 자산 집중도입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원화 기반 자산에 묶여 있다면 고환율 환경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이 말은 당장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자산의 일부라도 외화와 연동돼 있다면 심리적 완충 효과가 생깁니다. 원화 자산 비중이 90%를 넘는 구조라면 고환율 시대에는 점검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소득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월급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 소득입니다. 고환율 환경에서는 물가 상승이 소득 증가를 쉽게 앞지릅니다. 만약 최근 3년간 본인의 소득 증가율보다 체감 물가 상승이 더 높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구조적인 생활 압박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지출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자산의 유동성 비율입니다.
자산이 많아 보여도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면 그 자산은 위기 대응 능력이 낮습니다. 부동산, 장기 상품, 해지 비용이 큰 상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고환율 환경에서는 선택이 제한됩니다. 자산의 2030% 정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마지막 숫자를 보기 전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숫자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숫자를 하나로 연결해 고환율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삶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숫자는 시간입니다. 고환율 환경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6가지 숫자를 기준으로 본인의 구조를 점검하면 이 환경을 몇 개월, 몇 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 시대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상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는 선택입니다. 이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정비를 조금 낮추고 부채 구조를 조금 안정시키고 자산의 일부만이라도 유연하게 만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선택지를 남겨줍니다. 환율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회의 대상도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숫자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숫자는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차분하게 바라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숫자들을 한 번만이라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숫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단 하나의 기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